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티의 옆집 언니입니다. 지난주에 같은 엄마로서 다소 충격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조 아이돌 가수 SES의 휴, 본명 유수영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시르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실까요? 카지노에서 6억 원대 도박 자금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는데요. 네, 휴 씨가요. 네, 발음하기가 좀 애매해. 네. 슈 씨가 영종도의 한 카지노에서만 8천여만 원을 잃었다는 무국자의 증언도 나왔고요.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실시간 검색에서 그러니까 기사에는 정확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또 난리가 났어요. SS 멤버 다른 멤버가 아니냐. 제가 좋아했던 멤버. 아, 그분이요. 네.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네, 우리 그래서 카톡창에서도 그럴 리가 없다. 네, 직접 물쟁이 밝혔죠. 하시는 네. 직접 밝히고 이 농구 선수 출신인 남편이 아내 무리에 실명한 분들한테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다시 기사를 내면서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최근 육체적 피로가 극도로 심했고 연내 활동의 기복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그렇게 사연을 전했거든요. 맞아요. 그 딱 한 문장이 굉장히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갑론을박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 쌍둥이 자매와 아들 이렇게 셋을 키우느라 그 육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육아가 과연 도박에 빠질 만큼 그 스트레스가 심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과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좀 갑론의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사실 뭐 우리랑도 참 계속 이 연관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거수로 우리도 한번 나눠볼까요? 방송인데 거수가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우리끼리? 제가 말하는 걸로. 예. 네. 특히 육아가 뭐 도박을 해서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우리가 뭐 결정짓지는 않고 그 정도로 도박을 에 빠질 만큼 그렇게 육아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왜 다들 글쎄요. 녹음을 하기 전과 이렇게 잠깐 이미지 메이킹을 생각하지 아니 마시고 우리 옆집 언니랑 다산의 여왕님은 아이를 좀 많이 키우셨으니까 네. 오히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애를 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도박은 무슨 생각도 안 근데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하다. 도박을 할 만큼 응. 다른 걸 예로 든다면 차라리 더 와닿을 텐데 도박을 인터넷 쇼핑? 화투도 못 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 그러니까 뭔가에 빠져들 만큼 네. 회피하기 중독될 위해서 만큼. 빠져들 만큼 힘들다. 힘들죠. 힘든 거에 힘들다.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또 쌍둥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더 공감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또 셋을 키워야 하는 둘을 키우고 키웠고, 있고. 또 이제 셋을 키워야 하는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은 어때요? 힘들기는 한데. 네. 아니 본인도 아까 그랬잖아요. 게임에 빠져들었다고. 그래,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도박은 나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게임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얘가 조금 잘못된 게 우리 다산의 여왕님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아 근데 육아 스트레스의 문제가 제가 이제 게임을 막 즐기면서 했던 거는 PC 게임을 즐기면서 했던 거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인데 그거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고 출산한 이후로는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쭉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예, 깁니다. 그 정도로 힘들기는 하죠, 사실. 스트레스 그러면 받기는. 우리 저기 삐리삐리 시리님, 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 시리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육아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힘든 건 맞긴 한데 네. 이게 아까 둥이 아빠님처럼 힘들긴 한데 다른 데에 빠져들 정도로 정신이 없어서 육아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데에 빠져들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건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 힘든 게 지나가면은 고비가 지나가고 뭔가 여유가 생기면은 하지 않을까. 저게 바로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네, 왜냐면 들어가서 제가 애를 낳고 육아를 직접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가장 빠지실 분이거든요, 사실. 낳으면. 뭐에 하나 완전 제 빠지실 거예요. 생각에도 그래요. 아니 빠진 적은 뭔가를 없어요. 도피하기 위해서 가장 잘 빠질 만한 사람을 회피로 찾는다면 현실 회피. 네, 시리님. 근데 현실 회피라는 게 글쎄요. 회피가 되나요? 육아를 꾸준히 하는 상황에서는? 글쎄요. 사실 다르죠.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의 케이스는 사실 일반인과 많이 다르고 일반 주부들이 사실 영종도를 가서 이렇게 일단 한국인이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제외하고서는 도박을 할 수가 없고요. 아니면 해외 원정 도박을 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또 엄마들이 그럴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셋을 키우면서 거기를 갈 수 있었다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그 사람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럽다 네. 라는 생각에 누가 애들을 봐줬을까. 그렇게 치면 이제 일반인과 연예인의 차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제 또 뭐 더 봐주시는 상-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더 상대적으로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컸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상실감 같은 게 컸을 거예요. 온 그렇겠죠.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뭐 모든 그 사람들의 그 관심과 사랑을 받던 사람이 그냥 하나의 주부, 누군가의 엄마로서 살다 보면 그런 박탈감이 더 심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그 선택은 내가 한 선택이고 내가 이만큼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면 그러지는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사례로 들긴 했지만 네. 육아 스트레스가 뭐 100% 원인이라고는 우리가 그렇죠. 네, 확신을 할 수 없는 문제고 뭐 본인이 그렇게 밝힌 바도 없고 뭐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한 거니까 네. 우리는 그냥 추측일 뿐인 거고 그 본인이 이번 이제 사건의 당사자인 그 본인이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으로 우리가 육아 그렇죠. 스트레스를 네. 딱 지금 얘기한 것처럼 딱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발단을 꺼낸 게 그죠. 그 육아 스트레스가 그만큼 힘든가. 힘들다. 네. 힘들다죠 사실. 힘들다는 거에 너무 힘들어요.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가 제일 힘들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뭐 마지막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애가 커갈수록 그 육아 스트레스는 더 힘들어요. 제가 해봤을 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네. 자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요. 가장 힘들어요. 지나고 나면 맞아요. 아 그래 그때는 그래 괜찮았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산의 여왕님은 이전에는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면 이제는 지금 아이가 커가면서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누워있을 때가 제일 좋고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최고라고. 그래서 저는 어른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래요. 전 나오고 나니까 너무 매년 저는 힘든 일 투성이라.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그거? 아직까지는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 아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임신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뭐 배가 나와서 뭐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도 못 입고 운동도 마음대로 못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육아 스트레스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육아 스트레스 많이 아, 받았어요. 허리가 오늘도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 허리가 아플 일이 뭐가 있을까? 쌍둥이를 얘는- 안아서. 그래서 쌍둥이 둘을 안 하시나요?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쓴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애 하나를 키우는 분들이랑 둥이를 키우는 분들과 약간 다르죠. 뭐랄까요? 말다툼이라고 하면 좀 웃기고 그러니까 서로가 입장 차이가 좀 있어서 서로가 댓글을 다는 모습을 좀 봤었는데 그랬어요? 예. 싸우시더라고요. 댓글로. 엄청나게. 처음에 다신 분이 약간 하나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보면 약간 심적으로 기분이 나쁠 만하게 달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나. 그렇죠. 근데 하지만 말을 마치 하나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안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단어 선택을 잘못하셔서.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또 다르게 다신 분들이 좋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둥이 키우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하나를 키우는 사람도 당연히 힘들다. 근데 둥이를 키우는 사람은 하나에서 둘을 키우는 게 2배가 힘든 게 아니라 4배, 이분은 뭐 20배, 40배로 표현하셨는데 이제 이분 본인의 이제 또 느낌일 거니까. 어쨌든 단순히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보다 훨씬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제가 맨날 느끼는 바지만 몸이 너무 피곤한데 피곤한 상태에서 아이를 하나를 시키고 하나를 키운 분들은 하나를 시키고 끝이잖아요. 정리하면 되죠. 좀 시키고 또 정리하고 또 시켜요. 그것도 애들 컨디션에 따라서 또 맞춰야 되니까 한 애가 또 울고 있고 부부끼리 이제 둘이서 둘을 씻기는 문제가 이제 저는 씻기고 와이프가 로션을 발라주고 옷을 입히고 하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애 하나가 계속 또 울고 하면 난리가 나요. 그 정신이 없어져. 그리고 또 애들이 컨디션이 또 안 좋으면 하나 시키기도 뭐 하나 시킬 때 원래 애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애들이 약간 그렇죠. 몸을 뻗대고 막 안 씻으려고 울고 하다 보면 요즘 같은 날씨에 시키다 보면 정말 아유. 온몸이 아, 그냥 맞아요, 땀으로 진짜. 젖어버리는데 그걸 다 하고 한다. 힘든데 또 그래. 또 하나가 또 그런 거야. 그거를 이제 매일 반복하는 생활 속에서 살고 밥을 먹여도 한 번 먹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먹여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거를 2번 이상 무한 반복해야 된다는 게 재울 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하나 겨우 재웠는데 하나가 깨면 또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수면 교육이 잘 돼서 하나가 잘 자면 옆에 재우더라도 걔가 깨진 않아요. 한 애가 좀 시끄럽게 하더라도. 다행이네요. 다행히 한데 이제 저희 애들 같은 경우 요새 한 녀석은 너무 새벽 일찍 깨가지고 새벽 6시도 안 돼서 혼자 아침형 인간이더라고요. 꼬맹이가. 저희 집에 보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녀석은 또 7시 한 반 넘어서 일어나거든요.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것 같네요. 최근에 보니까 하나 키우시는 분들은 하나의 스케줄에 맞추고 또 맞아요. 남편이 있거나 와이프가 있을 때 교대를 하면서 좀 쉴 수가 있고 한데 둘이면 저희 집 같은 경우 요즘 애들이 그 기상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모두가 완전 진짜 달라지기 두 때문에 번 해야 되네요. 첫째가 밥 먹고 놀다가 잘 때
둘째가 밥을 먹어야 되고 둘째가 잘 때쯤에 또 첫째가 깨요. 그러니까 쉴 시간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이게 부분들. 그 첫째를 낳고 쌍둥이 말고 첫째 낳고 둘째 털 크지 않게 이렇게 낳으면 또 요런 또 문제가 있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만 낳으려고요. 낳으셨잖아요, 하나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뭐 둥이뿐만 아니라 이거 뭐 저희는 둥이지만 정말 세 둥이도 있고 네 둥이도 있고 그럼요.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물론 이제 우리 다산의 여왕님은 첫째 둘째가 많이 커서 그렇게 뭐 둥이 키우듯이 힘드시진 않겠지만 근데 정신적으로도 힘들면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야 되는 그래서 네. 너무 걱정이에요. 그게 있어서 좀 요즘에 힘들겠죠. 이제 사춘기에 막 접어들려고 하는 큰 아이하고 아주 수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애까지 낳고 네. 또 막내 근데 또 이제 달고 다니려고 네, 생각하면 둘째 참 아이는 그 이제 깝깝하네요. 육체적으로 또 지금 힘든 단계인데 이제 더 힘든 단계인 아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죽었구나. 육아 스트레스 정말 대박을 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저 안 좋은 길로 빠지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블로그 광고 같은 걸 좀 사드려야죠. 네,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피규어 좀 모으시고 근데 작은 애들 이렇게 어릴 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그렇게 장난감 만지고 이런 것들인데 애기들이 어리면 기어다니고 할 때는 그런 장난감을 제가 못 갖고 놀잖아요. 그것도 좀 스트레스. 근데 아마 지금 드는 생각 우리 다사형님이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예전 일이라 네. 둘째가 6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6, 7년 전 일이니까 지금 태어나면 뭐 1시간 뭐 반 만에 뭐 밥 먹이고 계속 해야 돼요. 잠을 못 자죠 사실 밤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가장 어떻게 기억이 안 나죠? 나는 기억이 아직도 안 나요. 뚜렷한 다행이면서도 참 안 됐다 싶은 게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 헬이죠 헬 육아. 그러니까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또 나이를 더 먹으면 체력이 또 떨어져요 분명히. 확실히. 그것도 있다고 하죠. 저는 애들한테 늘 안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애가 못 알아듣겠지만 야 아빠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니네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 애들한테? 말 좀 들어라 얘들아. 아빠랑 나이 차이가 이렇게 30년 훌쩍 넘게 차이가 난단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아니 100세 시대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이 허리가 아픈가 봐요 오늘처럼. 아이고 못 걷겠네요.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스트레스들이 우리가 뭐 받는 건 사실이고 결국에는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탈피를 하고 탈출을 하고 덜 받을 수 있을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해소가 될까? 아이디어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해소가 될까요? 완벽하게 될 수는 없죠. 슈씨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SES 유시영 씨 뭐 이렇게 예. 되고요. 그분이 예전에 뭐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그 육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네. 혼자 클럽을 가고 노래방을 간다. 그렇게 있어요? 진짜? 네, 그렇게 얘기를 예전에 했던 게 다시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박이라는 길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근데 예전에 그 기사를 방송으로 봤을 때는 저 방법 괜찮다. 뭐 엄마가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음악을 즐기고 원래 가수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풀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사실 많지 않다는 게 육아 스트레스를 맞아요. 풀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뭐 양가 도움이 없었으니까 그냥 저희가 다 봐야 되는데 걔를 안고 가면 안고 갔지. 그러니까요. 이제 어디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뭐 저야 이제 뭐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제 뭐 종종 맡아주시니까 자주 봐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뭐 뮤지컬도 보러 가고 뭐 신랑이랑 둘이 어디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신랑이 오롯이 애들을 봐주고 제가 혼자 이렇게 나가갖고 뭐 놀고 온다던가 이제 뭐 그런 게 되는데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더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하게 되고 자기 맞아요. 스스로한테 막 되게 막 자괴감을 느끼고 막 이런 게 되게 크더라고요. 이게 적극적인 그러니까 주변 특히 뭐 배우자 혹은 주변 가족들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나 도움 없이는 사실 거의 독박 육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시간 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둘이면 사실 동네 카페에 나가는 것도 꽤 일이에요. 싸고 나갈 짐이 훨씬 많아요. 뭐 가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힙시트나 뭐 아기띠를 메고 어디를 나가려고 해도 하나씩 다들 그 짐을 생각하면 나가는 게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애 키우는 또 사람들과도 우리 시리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럼 좀 놀러를 좀 가라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듣지만 막상 와이프한테 갈까라고 얘기해보면 이걸 다 싸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하면 과연 만족이 아니지. 그게 쉬는 걸까? 그렇죠. 어차피 같은 거를 또 다른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애들 개월수에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가서 애들이 혹시라도 더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혹은 다른 환경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러면 더 개고생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얼마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봐주실 분들이 좀 계실 때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을 좀 케어를 해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와이프와 몇 시간 정도라도 밖에서 시간을 따로 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는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뮤지컬이나 뭐 연극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 생활을 전시회도 갈 수 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가지고는 또 요즘 많이 덥잖아요. 나가서 또 시원한 생맥주 한 잔씩 또 하면 또 못했던 대화도 하고 또 서로 불만도 있을 거고, 그럼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애를 보면서는 사실 정신이 없어서 어찌 보면 이성적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쳇바퀴처럼 매일 똑같이 해야, 저만 해도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애들을 맨날 씻기는데,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출근을 하지 않는 날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와 똑같은 생활을 하니까 아침에 애들 일어날 때부터 케어를 하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똑같은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에는 좋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외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것과 또 내적으로도 뭔가 좀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그때 저도 되게 많이 힘들고, 나 자신을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육아를 할 때 많은 걸 버리고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들을 보면, 어쩌다가 보는 이제 뭐 아픈 아이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뭐 그런 누군가의 얘기, 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래,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그 엄마들은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나는 정말 이 상황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진짜 어렵지만 그 순간순간 그런 게 다큐멘터리 일부러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채널을 돌리다가나 이제 글을 우연히 이제 보다가, 우리 얼마 전에 글 썼을 때도 댓글에 제가 그 육아에 힘들었던 글을 썼던 거에도 어느 분이 다셨는데, 그래도 그렇게만이라도 아이가 건강할 수 있다면 전 정말 너무 좋았을 것 같다고.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되뇌이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글이 같아요. 보면 이게 저희는 이제 기자를 하면서 기사를 쓰고 글을 쓰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도 만약 습작식으로라도 저는 개인 블로그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짬날 때 진짜 습작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오늘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혹시 뭐 블로그 친구들도 있고 하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응원을 주기도 하고, 저만 해도 이 육아일기 관련해서 기사를 쓰지만 거기에 댓글 달린 걸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도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웹툰을 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육아일기랑. 예를 들면 이제 육아일기 이걸 보시고 댓글에 이걸 보다가 너무 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웹툰을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공감하시는 분들 보면서 같이 위로를 얻는 거죠. 그렇죠. 나만 이렇지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이를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5살까지 키웠어. 5살 정도까지 이제 둥이를 키워보니,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어쨌든 키우고 나니까 너무 뭐 행복하네요, 이런 걸 보면, 나에게도 이제 미래에 있어서는 저렇게 키우다 보면 그런 또 시기가 오겠구나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함께 이렇게 좀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리님이 만일 결혼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푸실 생각이에요? 사실 이미 이론은 빠삭하시잖아요. 애 낳고 나서. 들은 근데 게 뭐 아이는 안 근데 낳아. 이론이랑 실전은 또 다르니까요. 완벽히 다르. 그럼 도박을 네. 하실 수도 있겠네요. 도박보다는 게임에 빠지지 스포츠 않을까. 토토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약간 유수영 씨는 이런 좀 그런 내적인 그런 컨트롤을 잘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또 그런 해요. 것도 외적으로는 있고. 충분히 뭐. 네, 방송에서 나왔을 때 뭐 노래방을 가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가 본인이 혼자 했대요. 클럽을 가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애를 봐주시는 분이 애를 봐주시고, 남편이랑 함께 이런 거를 둥이 아빠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혼자 나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근데 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풀리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대화나 공감이나 이런 걸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만 하다 보니 그렇죠. 태도에도 안 풀리는 거죠, 스트레스가. 진짜 아이를 키우면서 맞아요. 부부관계가 네. 더욱 돈독해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사실 거예요. 그럼 저도 요새 딱 드는 생각이 그런데, 예전에 애가 없을 때 와이프와 대화를 하고, 와이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컨디션인지
안색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한 번씩 그걸 놓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이가 없었으니까 관심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이를 보다 보니 와이프의 이제 뭐 안색이 얼마나 안 좋아졌냐. 안 그래도 최근에 봤는데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예. 진짜 좋은 남편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원래 아니, 그런 보이죠? 캐치하는 능력이 진짜. 뛰어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남자가 잘 보면서 없죠. 네. 예전에는 안 이랬었는데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쓰기에는 또 여유가 해야 없는 될 부분이 게 있는 것 너무 같아요. 그런 점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멀어지겠죠? 아, 제가 그 최근에 TVN에서 하는 그 뭐 미스터 선샤인 그거를 보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서로 이제 하다가 좀 서로 이제 심정이 상해서 말을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말을 이렇게 그 약간 말을 안 하기로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화를 알 끊어. 괜찮아. 일제 강점기 이전 시대에 했던 그런 말투로 아하. 많이 아픈 것 같아 보이요. 원래 우리 옆집 언니가 고루한 걸로 또 유명한데 되게 약간 정말 궁금하셨네요. 고루한 꼭 병원에 가보길 바라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집에서 본인이 그러신다고요? 네,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왜냐면 저는 말투가 원래 이전 같았으면 병원 좀 가. 왜 그렇게 뭐 병을 키워? 그래가지고 애한테 오면 어떡하려고. 이런 식의 사실 말투였는데 그런 뉘앙스를 담지 않으면 그 글이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뉘앙스가 담기나 보네요. 그래서 그 말투를 아는 말투를 거지. 따라서 그 말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요즘 말투가 아니니까 굉장히 좀 돌려서 말하고 여보, 뭔가 이런 게 그런 게 좀 있잖아요. 해보. 그래서 존댓말을 쓰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해도. 존댓말을 쓰기에는 좀 제가 그렇고 그래서 그 말투를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역 중에 김태리 씨가 하는 그 말투를 따라하니까 이게 싸움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당시 요즘엔 그거에 빠지셨군요.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정말 드라마를 저도. 꾸준하게 계속 보시네요. 네, 저도 그걸 안 그러나 보고 있어서. 보 이러면서. 아니 왜 그전에 좋아하시던 그랬어. 김비서가 왜 그럴까처럼 그럼 부회장님이랑 부르세요. 남편분 신부회장님 그렇게는 하시면 되세요. 못하겠어요. 전 제가 회장입니다. 아, 제가 그래요? 가장이고요. 비서 말투만 비서. 바뀌었네요. 말투만. 옆집 언니 비서를 하시면 돼요. 옆비서 해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건 별로예요? 그렇게 하니까 약간 그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존댓말을 하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말을 막 하기 네, 시작하면 맞아요. 이게. 특히 보면 조금 저도 안타깝게 주변에 계신 분이 중에 나이가 비슷하거나 동갑인 커플 같은 경우에는 야야 저요? 아 그런가요? 야야까지는 안 그 해요. 야야까지는 아니잖아요. 야야까지? 근데 야야까지 하거나 혹은 연상연하 커플 같은 경우에 뒤에 야 붙이는 거 얘긴가요? 남자든 문자 여자든 끝나는 마찬가지지만 야라고 하는 경우 자기야도 아니고 야 하면 이게 게. 약간 부를 때 사실 호칭을 야라고 부르진 않아요. 기분 나빠. 그러니까 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도 맞아, 자기 맞아. 남편이나 자기 와이프를 얘기할 때 걔가. 아니 뭐가 하는데 되게 저는 글쎄 그건 오히려 자기의 배우자를 좀 이렇게 낮추는 듯한 느낌이지 않나.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신랑이고 와이프고 뭐 아내가 집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바깥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서방. 서방 그러네요. 마누라 뭐 이름을 다양하네요. 부르는데 그러잖아요. 저는 뭐뭐뭐 씨. 뭐뭐뭐 씨가 있는데 성을 좀 빼고 부르시면은 뭐뭐뭐 씨 하면 좀 정감인데 뭐뭐뭐 씨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냥. 김씨? 박씨? 저기 약간 박씨 이름에 내 성 부르는 거 아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요. 아, 그래요? 나 진짜 왜 그러지? 진짜 심각하네요. 사실 오늘 주제는 육아 스트레스지만 어쨌든 그런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존댓말 서로 쓰는 것도 저도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존댓말 괜찮을 것 하면 같아요. 그 약간 그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존댓말 말고 그런가 보고 이러면서. 아 김태리 씨. 글쎄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말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애교가 있잖아요. 일단 그 드라마에 저희가 안 봐가지고 죄송하지만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애교가 애교가 그렇다니까요. 있으면. 그게 나는 그냥 딱딱하게 보낸다고 보낸 건데. 우리 옆집안에 또 뒤에서 콧소리 내면서 이제 또 하셨겠어요. 피식하면서 웃게 문자잖아요. 되면서 그게 또 그런 식으로 딱 답장이 오면 나도 피식하면서 웃으면서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부부 그렇죠.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부 스타일은 또 보면 이제 너무 옆집안에 좀 세게 나가가지고 남편이 기가 좀 죽어 계셨나봐요. 그러니까 해주니까 존대해주는 거 해서 좋아하실 수도 있고 본인도 사실 본인이 스스로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남편이 비사라고 생각하지만 존대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이제 기분 좋게 해주는 어떤 센스죠. 방식이든 싸우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려고 볼수 있어요. 그게 육아 스트레스에 있어서 보면 단순히 육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배우자나 맞아요. 주변 가족들과의 잘 육아 느끼는 공동 거예요. 육아 관계에서 맞아요. 어떤 좀 뭐랄까
마음 상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존댓말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런 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이게 팩트는 아니고 제 추측이지만 유수영 씨도 많이 해요. 정말 화가 나서 남편과 싸우고 화가 나서 아니 근데 우리 슈에 갔을 수도 대해서는 있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슈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기 네, 때문에 너무 추측이라서. 언급을 많이 안 해요. 우리 각자에 충실해요. 네. 그리고 우리 시리님만 좀 충실하고요. 우리 시리님한테 뭘 네. 충실해야 되나? 아, 존댓말을 하고 뭐뭐 했나 보. 너무 많이 가르쳐드렸죠 지금. 네. 괜찮죠. 연하의 남편을 만나더라도 절대. 미스터 선샤인을 보세요. 아 정말 되게 드라마에 빠져 계시는 우리 아주머니들이랑 정말 대화가. 저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드라마 안 보십니까? 다들 그런 것도 보시죠? 스트레스를 아 그러네요. 푸는 거예요. 육아 스트레스를 보면 맞아요. 하긴 제 와이프도 김비서는 왜 그럴까 보면서 스트레스 일주일에 아우라. 낙이라고 했거든요. 아우라 이거요. 아. 그런 것도 너무 우리 남편분들이나 한심하게 보지 마시고 막 그런 맞아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막 그런 거 왜 맞아, 보냐라고 그런 하시는 거 왜 보냐 분인데 이러지 마세요. 같이 보다 보면 또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소소한 거에서 되게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럼요. 제가 아까 그 특히 이제 육아할 때 그렇죠. 녹음하기 전에 맘카페 들어가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봤는데 그냥 단순히 아기를 뭐 잠깐 뭐 막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마트에만 가서 콧바람만 쐬고 들어와도 자기는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아, 사람들도 그럼요.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매니큐어 하나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 하나 바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려. 아 저도 한동안 그랬잖아요. 초반에 인터넷 쇼핑을 즐겨 했지 않습니까? 어디가 물이 제일 싼가? 어디가 물이 제일 싼가부터 해서 요거 한번 입어볼까 해가지고 뭐 옷도 같은 거 사보고 맛있는 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육아를 하는 와중에도 저는 또 먹는 거에 대한 열이 또 네. 대단하니까요. 제가 마셨던 커피 중에 제일 맛있었던 커피는 아이 어린이집 그때 그 적응 기간에 처음 이제 아이를 떼놓고 그때 정말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때 딱 혼자 진짜 딱 커피를 마셨던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육아를 하던 그 맛은 중에 그냥 맛있었나요? 오만 그 생각이 다 우리 드는 옆집원이 표현 맛이었는데. 뽑으면 맛있었겠네요. 매우 맛있었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되게 사소한 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잠깐의 오로지 나만을 위한 맞아요. 시간이잖아요. 나 혼자 있는 시간. 그게 너무 행복한 그래서 거예요. 회사 와서 다들 혼자 이렇게 남의 시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걸 거꾸로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와 내가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서 내가 이런 거에 만족하냐 그래서 거기에 또 불만이 쌓이면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 긍정적으로 네. 생각해요. 자기가 또 스스로- 다른 걸 찾아내야죠. 네, 자기 스스로 아 이게 좀 저렇게 지루하다. 딱 좀 또 다른 거 찾아내야죠. 그럼 이제 그러고 이제 또 가장 맛있었던 오뎅탕은 어묵탕이요. 네 어묵탕이요. 네. 잠깐 남편한테 이제 밤에 이제 잘 때 남편한테 옆에서 아이를 이제 아이가 잘 깨나 잘 들어라 하고 이제 친구와 마사지를 받고 나서 먹었던 그 어묵탕의 맛. 그럼 소주 한잔 안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술 못 마셨어요. 왜냐면 모유수유 중이었기 때문에 그 어묵탕만. 어묵탕만 먹었어요. 얼큰했나요?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잠깐의 시간에 나 그렇게 혼자 짠하죠? 옆집원이? 아니 근데 저도 그 진짜 댓글을 보면서 그래요. 짠하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아 엄마들 겨우 이런 거 가지고서 만족감을 느끼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거에 너무 그 당시에 그럼요. 너무 만족감을 아니, 그렇죠.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아이가 주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커가는 모습이 사실 귀엽잖아요. 그럼요. 힘들지만. 아, 그래서 예. 속으로 아이고 좀 귀엽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다산의 여왕님을 보면 또 초등학교 지나고 나면 막 엄마 정신을 너무 힘들게 하다 보면 진짜 요런 시기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서 지금 이맘때를 즐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아, 누가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옛날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가 커만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귀여웠었는데 언제 이만큼 컸지? 아 그때 그 모습 너무 그립다. 라고 하는 얘기처럼 지금은 어찌 보면 그러면서 좀 빨리 좀 커라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저만 해도 이제 애기들이 좀 컸잖아요. 이제 뭐 6개월 정도 돼가는데 1, 2개월 때 그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컸고 이제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런 스트레스들이 그러니까 그게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겠죠? 결국에는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셋째로 나오세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싫었잖아요. 시험 쳐야 되고 막 네. 그런 게. 근데 하지만 지금에서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내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가장 행복했던 시기. 근데 지금도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 따지자면 이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귀여울 요 때가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때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지내는 게 저는 요즘에 중요하지 않나.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제가 그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애가 또 워낙 예, 애가 이제 사춘기로 들어설로 초등학교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은 사춘기가 빠르다고 하니까 근데 이럴 때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느껴서 스트레스만 받으시죠, 늘. 예,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만 받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는데 요청을 끝이- 하려고 했잖아요. 상담센터도 가려고 그러고 막 예약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제 담임 선생님을 계속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 이제 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애가 점점 커가는데 애랑 자꾸 싸운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가 요즘 스트레스다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좋은 부모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스스로 지금 네, 스스로 제 자랑하는 거예요 어. 지금. 늘 이런 식이잖아. 아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합리화. 지금은 저학년에서 그 정도인데 자기가 이제 애들을 보면 6학년 때까지 점점 클수록 힘든 거는 더더욱 많이 남았다고. 벌써부터 너무 그렇게 거기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더 느끼면 심해지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키울 때는 저만 해도 지금 이제 주변에 아이를 낳은 지 진짜 갓 낳은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아유 최악이지. 그게 이제 결국 보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유 최악이었지. 생각해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나를 보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나 다시 할 거니까. 지금 이제 근데 우리 다산의 여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째가 9살까지 키우다 보니까 그 전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또 있고 지금이 제일 힘들고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간이 또 해결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우리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하고 싶어가지고 뭘 또해요? 그래서 또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쨌든 아이를 계속 낳는다는 건 그 자식을 키우는 그 기쁨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맞아요. 행복과 그런 걸 주기 때문인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건 좀 잊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시린님. 예.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어른이 되겠어요. 시린이 빨리 어른 되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이 마음가짐을 갖는 게 되게 힘들다니까요. 저런 네. 마음가짐을 갖는 거 자체가. 진짜 어른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쉽지 어렵지만. 정말 성선설에 입각한 부분. 네. 정말 어렵지. 근데 진짜 애를 키우면서 저 처음에 정말 많이 욱하고 이랬거든요. 괜히 애들까지 다 끌어안고서 뛰어내리는 거 아니세요? 맞아요. 정말 많이 그 정도로 욱하고 힘든 했는데 거니까. 그거를 스스로 다잡으면서 요즘에는 옛날 같았으면 10번 애한테 욱했을 걸 한 번 정도 욱하거든요. 정말요? 네, 진짜. 한 번에 세겠네요. 제가 뭐 예전에 글에도 썼지만 제가 막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애가 똑같이 소리 지르는 거 보고는 진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맞아. 그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보니까 되지. 이렇게 하면 딱 그 이 정도로 끝내지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도 배우는 거죠. 애를 보면서. 요즘에 그렇게 애들한테 화를 많이 낸대요. 엄마들이 방학이 들어서서. 아까 어떤 댓글을 근데 봤더니 뭐 저야 하나고 딸이니까 화 안 내지만 원래 또 납법 반 아닙니까? 예? 낮에 벌어가고 밤에 반성하고. 진짜 그게 저도 아기 때는 그랬고 근데 또 애들 둘 셋이고 아들이고 이러면 좀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육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많이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육아 스트레스 아이한테 주는 것 자체가 아이는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알면서도 화를 안 내기가 쉽지 그렇죠. 안 내기는 쉽지 않죠. 맞아.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걸 참는 것도 근데 부모의 숙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열받는 끌어오르지만 이걸 그래요. 애한테 최대한 전달하지 않도록. 진짜. 저는 저희 부모님이 되게 저희 엄마 특히 엄마가 되게 항상 생각나는 게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안 내고 자식을 키웠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어머님이 아마 이제 대나무 숲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집 옆에. 근데 저희 소리 엄마가 많이 항상 지르시지 했던 않았을까. 말이 이게 제가 지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내가 하루에도 수백 번에 더 동해 바다에다가 간과 쓸개를 넣었다 뺐다 빨았다고 그 얘기를 넣었다 하더라고요. 뺐다 아, 근데 나 빨았다. 그거 너무 공감된다 진짜.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식을 키웠고 그 결과물이 너희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옆집안이 긍정적이신 거예요. 아, 저 그렇지 않은데요. 썩 긍정적이진 네. 않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전에 아이를 그걸 살려고 노력하시죠. 아이를 낳기 이전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게 강하고 굉장히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우리 직업이 일이 좀 어쩔 수 없죠. 그랬고 지금도 좀 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다행이에요 정말. 네. 다행인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우리 저 이런 나의 모습을 볼 아이가 옆집안이 남편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남녀. 근데 어떡하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가 좀 들어야겠네요. 들으시겠죠 또. 꽃다발 사주고 오실 거예요. 맞아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또 했네요. 네. 네. 근데 시리님이 계속 뭔가
공감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네, 있어서. 저는 네, 육아 스트레스. 시린이 괜히 시린은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객관성.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조카들 있는데 어쨌든 집에 같이. 스트레스 받죠. 조카 애들이 근데 조카니까 조카니까 저의 다르죠. 애는 아니니까 약간 한 단계 건너긴 하죠. 그거는 벗어나면 네가티브나.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니까요. 사실 그냥 벗어나면 돼요. 사실 조카들은. 그러니까 한 집에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본인이 뭐 나오셔야죠. 다양한 방법으로요. 아니 그 시간에 맨날 나와 있다든가 뭐. 아니니까. 저번에 막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나 동생을 키울 때 욕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친근하게 말하면 이 뭐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고 친근하게 이모 누구야요? 이 몰랐네요. X, 예, 욕을 할 수가 친근하게? 없는 예. 이 새끼야. 그냥 친근하다고 하시니까. 예, 그냥 당황했어요. 예, 동생 친구들이랑 뭐 제 친구들도 엄마도 그냥 부를 때 하면서 에이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 미은아. 네. 아, 이런 거. 아.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빠가 서 아니 그럼 왜 한 번도 안 해봤냐 했더니 엄마 할머니랑 엄마 외할머니랑한테 욕을 정말 바가지로 얻었대요. 그러니까 그럼 할 살면서 수밖에 욕이란 없는데? 욕을 우리나라에서 뭐 못 들어본 처음 듣는 별 희한한 욕이란 욕을 다 듣고 사셨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북한 쪽. 예, 이것도 억양도 이제 세고 예, 한데 장기 쪽 내용도 좀 나오는 건 기본이고 정말 북한 욕 많네요. 무섭다. 예, 그런 걸 기본으로 근데 듣고 살아서 많이 듣고 살았으면 오히려 엄마가 하게 되는데 자기 모르게. 자기 애들한테 싫은 절대로 거지, 욕하지 그거. 마. 진짜 예, 싫은 싫은 근데 거예요. 그게 싫어도 하게 돼요. 그게 이게 좀 무서운 싫어서 거죠. 절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실 수도 있어요. 더, 네, 더 하신 무섭게 분이네요. 참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애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자 해서 욕을 그러면서 하신 적 없어요. 우리 시리님은 욕을 하시고 아니 저는 욕 안 해요. 조카들한테요? 욕은 안 하죠. 그러니까 조카들 조금 다른 좀 착각해주세요. 네. 조카들이요? 예, 조카들. 그래서 어머니처럼 욕할 때 좀 그렇게 조심해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참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참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애들한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동 학대가 되고 하니까 푸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스트레스 풀 창고를 만들어서 조카한테는 더 뭐 욕을 하거나. 하면 못하죠. 네. 아, 근데 욕을 진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죠. 진짜. 있죠. 정말. 이제 속에서 진짜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욕을 진짜 그러니까 참을 다 때가 느꼈을 몇 번 거야.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욕의 스타일이 다른 거지. 누구나 그 욱했을 때 뭔가 끌어오를 때 그 말. 응, 그게 우리가 알만한 뭐 대단한 욕이 아닐지라도 아유도 욕이 뭐 아이씨 이것도 욕일 수 근데 있으니까. 저희 그 느끼는 부모님도 거에 제 따라서. 앞에서 욕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 욕이라는 거를 근데 저희 부모님이라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하면 저희 엄마가 근데 욕을 안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많이 청취자분들이 하셨고 들으면 여기 다 되게 차분한 집안에서 되게 욕 안 듣고 이렇게 되게 조용하게 산 것 같은 아니 느낌. 화를 내시는 거 내시는데 아닌데? 욕설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은. 아니 세 분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러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 근데 저도 그래갖고 애들 앞에서 욕은 안 하거든요. 근데 운전하다가 욕만 빼고 다 한다. 세 분 다. 맞아. 짜증은 내요. 그렇죠. 솔직히 짜증은 나요. 짜증은 그렇죠. 이해가 내는데 돼요. 아이씨 막 이런 거는 내는데 거기에 이제 욕설을 넣지는 않거든요.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가 누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어요. 애들 다 타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씨 이렇게 그럼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애들은 그게 욕인 줄 알아요. 아이상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상.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런 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뭐 밥을 먹거나 이럴 때 주변에서 엄마들이 욕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이제 화가 네. 나면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있죠. 거예요. 많죠. 그 생각보다. 애 데리고 와서 부부들끼리 싸우는 경우. 네. 근데 저희 애들이 그걸 바로 옆 테이블에서 한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거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 정말 부모가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해서 애들 앞에서 더더욱 욕을 안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은 노력하거든요. 필요하죠. 네, 새로운 우리가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는 뭐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은 이상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뭔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좋은 결론이네요. 예, 엄마가 참아야 된다는 거죠. 뭐죠? 결국 참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제 뭐 제가 또 저번에 글 쓴 거에 대해서 뭐 한 3년 정도는 참아야 된다. 그러고 나면 또 괜찮은 삶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왜 내가 3년을 참아야 되냐. 맞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 되게 네. 그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당연히 그거는 그 선택에 따라서 그만큼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 책임과 의무인 거죠. 네. 아이를 낳은 다음에 네. 우리가 늘 당연히 얘기하는 따르는 거지만 거고. 그 전에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낳고 말고의 문제는 어떤 선택의 문제겠죠. 그렇죠.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일 가지겠다고 생각했으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게 부모의
당연한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야 될 해야 할 일인 거죠. 네. 몰랐던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든 거. 그렇죠. 이렇게 힘든 건 누가 알았나요? 사실 이 안 나오면 정도 몰라요. 건지 몰랐으니까. 맞아요. 아무도 엄마 아빠는 알려주지도 처음이니까요, 않고. 다들. 그리고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느끼는 건 누구나 다 달라요. 그럼요.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거는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를 키우든 둘을 키우든 셋을 키우든 그 받아들인 거에 따라 셋을 키우는 분들도 안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덜 힘들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더 많이 낳고 키우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게 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함부로 육아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사실 해소 방법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각자가 다르죠. 다르죠. 왜냐하면 이런 방법 소개는 저희는 해드릴 수 있지만 자신만의 그런 방법을 걸 찾아야 본인이 돼요. 해서 못 느낀다면 예를 들어 우리 블럭 왕구를 좋아하는 우리 다선혜 형님 저는 이해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해를 못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저도 옆집 언니 하시는 거 이해 못 하거든요. 옆집 언니 뭐 하죠? 옆집 언니는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 아니 하죠. 예쁜 카페. 예쁜 카페 가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거길 보고 예쁘지 않, 이게 왜 좋아요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황당한 듯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이게 왜 인기인가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여기서 보는 게 모두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맞아요. 예. 이해하다 보면 또 아름다운 세상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항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되고 지금보다 좀 더 그러게 말이에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공입사업 예. 전문 매체인 것 각박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육아로 돌아가야죠. 예. 네. 가야죠.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네, 아이고. 여러분 육아에 그거에 또 내가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네.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또 하다 보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좀 보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제 조금 더 편한 날이 오고 기쁜 날도 오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내시고요. 오늘도 아이의 웃는 모습 한번 보면서 오늘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전투 육아